드디어 이제 세 번째를 맞이를 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론 자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제가 특강을 할 때나 이럴 때 1 회성으로 끝나거나 안 그러면 이제 2회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 편인데 3 회로 이게 끝마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 기존에 이제 5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뒤에 2주 동안은 제가 개인 코칭을 해 드린다고 했어요. 개인 코칭을 해 드린다고 했고 모두가 개인 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개인 코칭을 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기회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점검을 받을 수 있고 뭐 목소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면접 준비할 때 대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대본들을 좀 점검을 해 준다든가 혹여나 좀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표현들이 있는지 뭐 키워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아 나는 좀 코칭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여기다 남겨 주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팀즈 개인 채팅창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어 언제까지 이제 뭘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개인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1 주차 때 이제 답변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온 오프 면접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1 주차 내용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했고 또 목소리, 목소리 부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죠.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 목소리가 설마 많이 들어가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목소리가 합격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를 어떻게 좀 가다듬는 게 좋은지 이제 이런 것들 또 연습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정리 및 복습을 또 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총 뒤에 3 주차까지 걸쳐서 면접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우리가 탄탄하게 잡아갈 것인지 그거를 다 기초부터 정말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하는지 이거를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스토리텔링이면 이제 준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면접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이제 붙어야 돼. 음. 아시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말을 들어봤을 때 되게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잘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들도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짜 달변가, 뭐 말의 달인, 뭐 스피치의 달인 이런 소리를 이제 듣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3 주차 이제 계속 만나면서 제가 이제 면접을 봤을 때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엄청 많이 봤고 정말 많이 떨어졌고 뭐 1차 뭐 그냥 서류에서 떨어진 적도 많고 뭐 광탈이라고 하죠. 광속 탈락이야 그냥. 어 이제 그런 적도 많고 경험이 많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붙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친구가 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이제 먼저 취업을 한 친구가 있었어.
이제 고민을 털어놨지. 나에게 자존심 따위가 뭐가 중요해. 내 문제점이 뭔지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정보가 부족하대. 나한테. 그래서 어떤 정보 이랬더니 면접에는 면접만의 스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알려주는 그런 전문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돈 들잖아. 그렇지 않나요? 막 그래서 왜 굳이 면접 보는데 뭐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갔어요. 학원에 갔어.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 내가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진짜 이들은 이 취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야, 정말. 어, 와,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심지어 제가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제일 급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실력이 제일 안 좋았고, 막 다들 요즘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발음 안 좋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듣고, 표정은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배우는 게 조금 느린 편이에요. 굉장히 좀 느린 편인데,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속도가 좀 느리고, 그거를 이제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정확히 그 시간이요. 한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렸어요. 내가 하면서, 뭔지 알겠다. 이게 6개월이었던 거야. 이게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이제 점점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개월 만에, 거기서 이제 배우고 10개월 만에 취업을 했죠. 내가 그동안 했던 막 그런 것들,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굉장히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점이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면접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도 면접 특강 같은 거를 이제 다른 학교에 많이 나가는데 사실 면접 특강 가면은 1, 2주차 내용밖에 안 해요. 그냥 1, 2주차 내용밖에 안 하고 그냥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2시간밖에 안 줘요. 2시간에 하루 동안 이제 많은 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사실 되게 부족해요. 엄청 부족하거든요. 근데 막 학생들이 막 50명, 막 100명 막 들어온단 말이야. 코칭도 못해. 2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지 알잖아요. 못해. 그러니까는 3, 4, 5주차에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거의 다 못 듣는 거지. 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관광대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본기부터 천천히 다지고 그 다음에 실전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알려주셔도 되고 개인 채팅창으로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새로 들어오시거나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난 내용 이제 복습을 사실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시간 돼서 이걸 본다고 해도 당장 보는 건 되게 힘들죠. 여러분들 되게 하시는 것도 많고, 그쵸?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딱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면, 맞아. 그때 저번 주에 그거 했었지. 우리가 한 번 들었던 내용은요, 사실 반복해서 들으면 계속 기억이 나요. 잔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복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지난 내용 복습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질문을 받았을 때 최대한 이제 2분을 넘지 않게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최대 이제 한 3분까지는 이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분 정도로 그냥 막 이제 주저리 얘기하면은 면접관들이 안 좋아해요. 제가 여기 지금 동네 아줌마랑 수다를 떨러 온 건지, 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다가 너무 내 자신이 필 받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 그러면 신세 한탄을 해, 막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면접은 꼬이는 거야. 또 그런 친구들은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아씨, 드디어 합격한 것 같아. 뭐 이래.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기회를 모실 수 없어서 막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탈락 이제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떨어졌을까? 하지만 떨어진 이유는 있죠. 그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도 있지만 더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이길 수 없는 사람은요. 간절하면서도 그걸 즐기는 사람이죠. 아, 나 진짜 이 면접을 너무 기다렸어. 너무 기대돼. 정말 여기는 들어가고 싶고 보고 싶어.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즐기고 막 그런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본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그쵸? 그래서 제가 1분 스피치에 대해서 구조를 얘기하면서 가장 간단한 거는 과거, 현재,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뭐 했었고, 현재 뭐뭐 하고, 앞으로는 뭐뭐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전개가 가장 좋아요. 가장 깔끔하고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말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이에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이제 연륜이라고 하죠. 그 연륜이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말을 하는 그 스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막 더 열심히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몸에 익힐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서 익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짚어주기는 어려워. 뭐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지만 이거를 다 찬찬히 뜯어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 말 잘하는 사람들. 뭐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렇게 딱딱 순서로 얘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렙 구조 했었죠. 첫 번째 시간대 이제 포인트. 주장. 그래서 앞 글자를 딴 거다. 앞에, 요거 앞에를 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eason, 이유. 내가 주장을 했어. 여러분, 목소리가 되게 좋아야 돼요. 왜? 그래야 면접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례 예시를 설명을 해줘요. 실제 사례를 얘기해 줄까요? 제 경험이거든요. 한 번은 면접장에 갔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그날따라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경험한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들어가고 싶으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 근데 그거는 결국 뭘 반증하는 거냐면 내가 준비가 덜 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너무 긴장한다는 거는. 음, 원래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긴장은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은 떨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 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금 발음이 이렇게 얘기해서 네? 이랬더니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발음이 지금 정확하게 안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후부터 내가 어땠을까? 망했지. 면접 못 봤지. 그래서 이제 목소리의 중요성을 내가 알게 됐지. 저는 이제 목소리 때문에 정말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뭐 지금은 뭐 강의 경력도 이제 10년 가까이 됐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정말 들을 수가 없었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가다듬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렇지 않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프렙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가시면은 요 프렙 구조를 기억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분 스피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1분 30초에서 이제 3분 스피치 그 얘기를 하면서 논리의 핵심은 3스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거의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7, 80%가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 내가 목소리에 문제가 있어. 그럼 목소리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 목소리를 좋게 만들면 돼. 그쵸? 그럼 해결 방안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목소리가 왜 그런지 원인을 짚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목소리가 작대. 발음이 안 좋대. 우리 저번 시간에 목소리 훈련 했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작은 거는요. 배에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발음이 안 좋은 거는요. 혀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을 짚어내야지만 내가 그거에 맞춰서 해결 방안을 제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뭐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굳이 내가 그것까지 배우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그 다음에 목표, 또 계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 목적은 굉장히 큰 거예요. 아주 큰 거, 큰 범위에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먼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나의 그 가장 큰 최대 고민이야.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나의 다음 목적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저는 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항상 세우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39살 때, 그러니까 뭐 9개년, 10개년 정도. 그 다음에 뭐 30살 때부터 뭐 39, 뭐 이런 식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의 커리어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평생 살면서, 나에 대한, 이제 그런 삶에 대한 목적은 늘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난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는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음. 아무리 그렇잖아? 내가 뭐 9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 근데 목표가 없으면요, 나는 그냥 목적만 갖고 있는 사람, 목적 지향적 삶이야. 어,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네 목표가 뭔데?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얘기를 했다? 그럼 목표에서 끝나면 안 돼. 계획을 해야지. 사람은 계획성 있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무계획으로 사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20대 땐 그랬던 것 같아.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냥 딱 봤을 때,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고, 지금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은 그냥 가고, 굉장히 즉흥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내가 직장을 이제 다니고,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정말 24시간을 잘 쪼개서 쓰지 않으면 되게 낭비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뭐 두세 시간 단위로 이제 끊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언제 끝나는지, 혹시 야근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게 뭐였냐면요. 스케줄 불고 썼어요. 스케줄. 지금도 여기 앞에 있거든요. 플래너.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런 플래너를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한 10년째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이걸 쓰니까 좋은 점이, 생각보다 사람이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이런 플래너를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에 그렇죠. 뭐 아니 핸드폰도 있는데 왜 굳이 플래너를 써?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원래 아날로그틱한 사람이라서 손으로 쓰는 걸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휴대폰이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손글씨로 남기든 여러분들의 그 계획, 뭐 1년의 계획을 미리 한번 짜보시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한, 이유, 기대 효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그거죠. 우리 막 쇼호스트 제가 굉장히 많은 예를 들었죠. 근데 쇼호스트뿐만이 아니죠.
뭐 제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마 살면서 수많은 제안을 받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안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영어로 프로포즈라고 하죠. 정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고백을 했어. 나랑 만날래? 이거 뭐야? 제안이잖아. 어, 나랑 만나자. 이유, 난 네가 좋거든.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럼 내가 네가 만나면 뭐가 좋은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굉장히 심플한 제안 이유 기대 효과죠. 네, 나랑 만날래? 나 너 좋아해. 앞으로 내가 잘해줄게. 정말 간단한 거, 그쵸?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더 확인받고 싶어 하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꼬리 질문을 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면서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제안들. 그 다음에 제안을 한 다음에 당연히 이유를 제시해야 되고, 구체적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네가 이걸 제안을 딱 받았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살면서 이 기대 효과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에서만 있을 줄 알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기대 효과가 없다면요,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요. 이런 제안을 받았어. 땡큐지.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시면,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이 회사에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내가 쉽게 잘리지 않고 오래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 이유, 기대 효과.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이런 세 가지 기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분 이상 스피치. 한눈에 보는 기본 발표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프닝, 바디, 클로징. 자, 오프닝 서론, 바디 본론, 이제 클로징 결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디, 본론이죠.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한 거, 안 그러면 마지막에 얘기한 것만 기억을 해요. 어쩔 수 없어. 우리의 뇌구조가 그래. 근데 본론이 중요하대. 왜? 본론이 재밌어야 결론적으로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은. 근데 본론이 너무 지루하고 막 그냥 못 듣겠고 막 지금 막 이런 거 있지. 그럼 이제 사람들이 괴롭단 말이지. 저도 진짜 수많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셔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목소리. 어쩔 수 없더라고. 내가 이제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느꼈지. 아, 그때 그 면접관들이 나한테 했던 지적이 뭔지 알겠다. 음, 이게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래서 딱 느낀 거야, 내가. 아, 그렇구나. 본론은 중요하지 않았어. 목소리가 정말 많이 중요하구나. 근데 본론이 재밌으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듣는단 말이야. 근데 막 본론도 풍부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막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어디선가 봤던 인터넷에 떠돌던 얘기고 이러면은 재미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본론은 조금 더 빵빵하게. 우리가 수많은 그 기억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목소리가 좋기 위해서 굉장히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 발성. 발성이 뭐냐? 소리. 얼만큼 크냐? 얼마나 작냐? 그치? 이게 발성이지. 음. 자, 그리고 발음. 현재 내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혀 짧은 소리가 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혹은 내가 평소에 잘 안 되는 발음이 있는지, 유독 안 되는 발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히읗 발음이 안 됐거든요. 히읗 발음. 이것 때문에 엄청 혼났어.
진짜 인생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났단 말이야. 내가 그때 좌절감을 얼마나 많이 맛봤는지 몰라요. 와, 내가 이 희유 때문에 이렇게 삶이 꼬일 수도 있구나. 엄청난 트라우마였어. 그래서 두세 시간은 교육을 받았지. 히읗을.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더라고. 원리를 아니까 쉽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쉬운데 내가 그동안 이걸 몰랐단 말이야? 이러면서. 유도가 안 되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또 호흡.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뭐 특히나 좀 학년이 지금 높으신 분들 이제 몇 분 계신데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발표할 기회가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좀 발표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교수님이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이러면은 뭐 그것도 사실 근데 그게 뭐라고 되게 떨려. 난 지금도 떨려. 어, 저도 아직 학생이라서 교수님이 이제 김예슬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 교수님. 난 졸다가 걸린 적도 있어. 진짜야. 우리는 카메라를 다 켜야 되거든. 졸다가 걸렸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45명, 45명 정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야. 그때 새벽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 저녁 7시 수업이야. 그래서 일을 끝내고 와서 바로 앉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잠을 못 자고. 졸았어. 근데 이러고 졸면 되는데 사람이 아시죠? 너무 집중해서 졸다가 고개가 넘어간 거야. 근데 카메라에서 그 40몇 명이 나를 봤어. 교수님이 날 딱 찝었네? 너무 떨리는 거야. 와, 어떡하지? 호흡이 진정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라고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호흡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제가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발성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혀의 위치다. 그래서 혀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게 좋다? 우리가 입안에서 딱 봤을 때 가장 아래로.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나무젓가락을 활용하는 거. 집에 이제 막 우리 막 중국집에서 배달 시키면 이제 나무젓가락 오잖아. 이제 나무젓가락 오고 집에 생각보다 나무젓가락이 많더라고요. 시켜 먹으니까 그런가? 그래서 이런 나무젓가락들 많이 오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그냥 뭐 심심풀이로 이제 한번 딱 물어봐 그냥 입에 기준은 여기 치아 여기 손꼬니 그 기준에 딱 맞춰. 그러면은 얘가 딱 고정이 되겠지. 자, 그러면 혀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나무젓가락 위? 아니야. 왜? 소리가 위로 뜨잖아, 그러면. 자, 여러분들, 내가 시키진 않을 거야. 지금 개인적으로 혀를 입안 천장에 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소리가 얇아요. 진짜 얇게 나와요. 얇게 나와요. 이렇게 얇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활용했을 때 혀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게 좋다? 바로 나무젓가락 아래. 아마 처음에 좀 잘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혀가 조금 굳어 있었거나 안 그러면 혀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좀 떠 있었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혀가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혀의 위치가 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요. 그럼 나무젓가락만 물고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또 받아. 아니지. 어느 정도 내가 혀의 위치로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를 또 테스트를 하려면요. 뭐 글을 읽어야죠. 내가 뭐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앞에 면접 대본이 있어. 보고 읽는다든가, 안 그러면 뭐 책, 뭐 교재를 보면서 읽는다든가, 뭐 좋아하는 문구를 읽어본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발음도 좋아지지. 일석이조야. 호흡도 안정되고 발음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혀의 위치는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단계별 발성에 대해서 저번 주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보세요 이러면은요. 네,
이래요. 이거는 소리가 큰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야. 자, 옛날에 집에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났던 경험이라든가 누군가에게 혼났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시가 참 그렇지만 저는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굉장히 혼 많이 혼났어요. 그럼 엄마의 톤이 어때? 갈수록 높아져, 그지? 되게 신기한 거는 엄마의 톤이 높아지지만 또 배의 힘도 좋아. 이제 제 이름이 김예슬이잖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목소리를 깔아. 근데 성까지 붙이면 어때? 얘 방에 있어. 그 엄마가 저쪽에 밖에 계셔. 엄마가 뭐 하다가 평소에 우리 엄마가 제 이름이 끝자가 슬이잖아요. 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김예슬 너 잠깐 일로 와봐. 이러면 이때부터 와 어떡하지 뭐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지. 어 근데 점점 그러다가 이제 나가게 되면 엄마가 처음에는 목소리를 깔다가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지. 하지만 얇아지진 않아. 배에 힘 주면서 혼내는 거지. 너, 뭐, 왜, 뭐, 정신 뭐 어디다 두고 막 이러면서. 복식 호흡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님들은 그러신 것 같아.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톤이 높아지는 거는 이런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쭉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목소리가요, 낮을수록 힘이 있어요. 유재석의 명언이죠. 요즘 유재석 인기 많잖아, 그지? 유재석의 명언이에요. 목소리의 힘은 낮은 데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낮은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막 톤을 막 찢어지듯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목소리 톤을 안정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을 조금 더 쉽게 설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톤이 높으면서 이 힘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머니들밖에 없는 것 같아. 혹시 몰라 나도 추 그럴 수 있어. 심지어 저는 이제 목소리가 큰 편이라서 제가 복식 호흡을 하면 엄청 커지거든요. 특히 식당 가면. 요즘은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못 가지만 집에서 해결하지만 이제 옛날에 고깃집 같은 데 가면 뭐 이모 하면 잘 안 들린단 말이야. 내 친구들 가면 배 힘주고 이모 이러면 이제 오신다고. 많이 지금 자제한 거야. 자, 근데 내가 소리 톤은 잘 안 잡혀. 자, 그럴 때 어디 잡는다? 자, C스팟. 자, 이거 C스팟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손으로 한번 만져볼게요. 자, 손으로 갈비뼈. 갈비뼈 이 부분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중간에 우리 체하면 어디 눌러? 명치점 누르지. 그러면은 이 여기 딱 명치점을 누르게 되는 그 지점이 바로 C스팟이야.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그게 바로 C스팟. 그 다음에 가운데를 누르면 바로 그 부분이 명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의 톤이 뜨는 거를 막아주지. 정말 막아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치점을 딱 누르게 되면 이 소리의 톤도 잘 잡을 수 있고 진짜 나의 목소리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음 부분이에요. 자, 발음에서 중요한 거 이중모음. 자, 이중모음은 뭐다? 정말 쉽게 얘기해서 짝대기가 두 개 붙은 거다. 그쵸? 네, 근데 이중모음은 뭐하고 뭐의 결합이다?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면접장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면접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이럴 때 생각보다 영자 발음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번 주에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그 2주차 자료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이중모음에 대한 거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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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의 톤을 낮출 수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소리의 톤을 높일 수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특히 서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근데 그 외의 직종은 안녕하십니까. 좀 더 힘있게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 높일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의 톤에 맞춰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은 잘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발음이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서 특히나 니은과 이응의 구분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니은과 이응의 구분은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혀가 입안 천장에 닿느냐 안 닿느냐. 굉장히 쉬워요. 자, 안. 혀가 입안 천장에 살짝 닿아요. 앙. 혀가 입안 천장에 절대 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긴장하게 되면요. 니은과 이응의 차이점이 순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자, 그럴 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혀가 입안 천장에 닿느냐, 안 닿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잘못하면 이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잘 짚어서 갔으면 해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추후 자세한 자료들은 2주차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호흡 연습할 때 복식호흡. 이제 운동을 좀 생활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여성분들은 요즘 필라테스 많이 하고 뭐 요가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가를 하거든요. 요가를 하는데 원래는 필라테스를 했었어. 근데 이제는 숨이 차서 못 하겠더라고. 이제 체력이 안 돼.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내가 내 몸이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는 명상.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가만히 있고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아시죠? 스트레칭 좀만 해도 혈액순환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하는데 이너피스를 찾고 있어. 그럴 때 이제 복식호흡 많이 하거든요. 단전호흡이라고 하죠. 자, 원래는 그거지. 내 몸이 풍선이야. 내 배가 풍선인 거야. 자, 바람을 불었을 때 풍선 어때? 빵빵해지죠? 자, 근데 바람 빠지면 어때요? 쏙 들어가는 거지. 그치? 우리의 배의 원리야. 숨을 들어 마시면 배를 부풀리고 숨을 내뱉으면 배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복식호흡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연습이 잘 안 돼. 근데 우리는 평소에 많이 하지. 언제? 자기 전에. 아주 편안한 자세도 있을 때. 내가 언제, 저 복식호흡 안 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할 때 가만히 보면은 배만 움직여. 그게 바로 복식호흡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는 복식호흡을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복식호흡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뭘 적어놨어요? 팁을 적어놨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이 팁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자, 명치점을 중심으로 여기를 이제 딱 반으로 나눠. 그럼 명치점을 중심으로 나누거든요. 자, 위에가 이제 가슴, 그쵸? 그 다음에 어깨.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이 절대 들썩이면 안 돼요. 진짜 웬만하면 들썩이지 않도록 해야 돼. 여기가 들썩이는 순간 내 호흡은 걷잡을 수 없이 막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 계속. 저는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원래 긴장을 많이 해요. 사실 지금은 안 하는데 뭐 평소에 뭐 첫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발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요 긴장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발표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지. 피드백을 물어봐. 나 긴장한 거 너무 티나지 않았냐. 티가 별로 안 났대. 아예 안 났다는 사람 많아. 왜? 복식 호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위로 호흡이 뜨는 거를 내 몸이 아는 거야. 이거는 정말 내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막 게임할 때도 보면 막 내공 필요하잖아. 저는 게임을 굉장히 못하거든요. 나 진짜 부러워. 내공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호흡을 조금 더 복식 호흡을 생활화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 살이 빠지죠. 여러분 복식 호흡 제대로 하시면 살 빠집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복식 호흡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방과 함께 나의 살이 쫙쫙 빠집니다. 우리 교육생 중에 진짜 그러신 분이 있었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남자분이었는데 살이 엄청 많이 빠졌었어. 나중에. 총 8번의 수업을 했는데 나중에 8번, 나중에 한 6주차 가니까는 몰라보게 사람이 슬림해지더라고. 야, 정말 이 호흡이 중요하구나. 역시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몸을 다 한꺼번에 써주는 거야. 복식 호흡을 하면. 그럼 살도 빠지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듬감 있는 목소리. 자, 리듬감 있는 목소리는 뭐다? 바로 그거지. 네, 저는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이 회사가 너무 좋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어때? 재미없어. 그치? 그러니까 말에 높낮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약 조절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요, 여러분, 악기예요, 악기. 그러니까 소리가 좋아야 돼. 근데 내가 이거 소리 조율을 잘 평소에 안 해두면은, 그냥 목이 갈라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강약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이건 강조하고 싶어. 그럼 배 힘줄 꼭 정말 강하게, 열정적으로. 또 천천히. 어, 이게 우리가 또 그 면접장 같은 데 가거나 온라인으로 뭘 하거나 그러면 막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빨라져.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포즈. 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필 받아서 막 제스처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 나쁘진 않은데 좋은 것도 아니야, 그지? 자, 그럴 때는 어디서? 가슴하고 허리 사이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슴하고 허리 사이에서만 막 여기 위로는 안 올라가게끔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스처를 하면 좋은 건 뭐냐면 나의 이 목소리 리듬감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나의 몸짓으로 인해서. 그리고 긴장감을 뭐 통계적으로는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게 제가 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고, 또 오늘 수업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 면접 스토리텔링은 간단하게 짚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스토리는 이야기야. 그쵸? 근데 이 스토리가 이야기인데 그냥 이야기를 잘하는 거. 그치?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텔링이 붙잖아. 생각보다 이 텔링이요. 많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친구들 한 명쯤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막 얘가 너무 생생하게 얘기를 해줘. 그럼 우리는 어때? 들었을 때 너무 재밌지? 야, 대박. 야, 씨, 내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음성 지원 된다면서 엄청 재밌어 하잖아.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그때 그 글 속에 등장하는, 저 말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겠구나.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거지.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결국 스토리텔링은 뭐하고 이어지냐면 감성하고 이어져요. 감성. 우리가 면접장에서 면접관한테 어떻게 보면 나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접은 결국엔 뭐다? 소개팅을 하는 것과 똑같다. 정말 똑같거든요.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만남을 많이 가져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또 예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딱 보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그냥 나가진 않잖아, 솔직히. 평소보다 조금 더 찍어 바른다거나 이렇게 하고 나가죠. 자, 그럼 나갔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럼 이제 상대방도 어때? 멋있게 꾸미고 나오겠지. 평소에 하지 않던 뭐 향수를 뿌린다든가 뭐 이런 거. 나갔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우리 처음에 들어가면 어때? 멀리서 봤는데 그녀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어때? 활짝 웃죠? 그 똑같은 거야. 면접도 마찬가지지. 그쵸? 이제 활짝 이제 웃으면서 막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도 좋은데 이야기도 너무 막 풍부해. 그러면 이제 끌림이 오는 거지. 저 친구 우리 회사에 입사를 시켜야겠군. 일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면접 그 기업에선 그러지. 일 잘할 일꾼. 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브랜드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근데 그 브랜드가 우리가 뭐 제품 브랜드가 아니라요. 개인의 브랜드거든요. 개인의 브랜드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모든 그 각각의 브랜드예요. 그 유튜버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주변에 보면 제가 아는 분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해요. 뭐 육아도 하고, 먹방도 하고, 안 그러면 자기 컨텐츠, 강의 컨텐츠로 하고, 막 이래. 그래서 개인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거야. 내가 그냥 무분별하게 내 브랜드를 어필할 수는 없어. 자, 그럴 땐 뭐가 중요해? 컨셉이 중요해. 그러니까 당신의 컨셉이 뭐냐는 거지. 이 컨셉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되게 밋밋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재미없고, 밋밋하고, 뭔가 특징이 없는, 뭔가 한 방에 딱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가장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면접장이에요. 우리를 정말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면접장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면접장에 갔을 때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 거야? 그냥 뭐 남의 거 가져와서 만들 거야? 아니죠.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뒤에 이제 예시들을 넣어놨거든요. 이제 뭐 그동안 뭐 우리 친구가 했던 내용들을 좀 짜깁기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그거를 내가 넣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서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스토리텔링을 위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출발을 하냐?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내 사진이야. 한번 넣어봤어. 네. 결국엔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은 가족이 있을 거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야. 그럼 1차적으로 나 여기서 나의 신념이 생겨. 내가 종교인이야. 이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신앙심도 있고 막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되게 웃겨. 그럼 매사 모든 걸 웃기게 하는 애들도 있어. 우리 집이 그래. 좀 개그 욕심이 있는 집이야.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죠. 나에겐 친구라는 개념이 생겨. 그럼 여기서도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야. 자,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내 사회성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난 뭘 하게 돼? 바로 체험을 하게 돼요. 많은 체험을 하게 되거든.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내가 이 체험이 없잖아? 그러면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없어. 무조건 많은 체험을 하셔야 돼. 그럼 이제 대부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런다? 뭔 대단한 체험인 줄 알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말하는 건 대단한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소소한 체험이라도 뭐든 상관이 없어.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작은 거. 내가 인생을 그냥 살진 않잖아. 우리가
지금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많은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내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멀티가 또 되는 분들도 있어. 되게 신기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럼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서 뭘 해야 돼? 분류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그럼 나는 그냥 이제 면접장에 가서 정말 말 그대로 헛소리만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수압 분석. 이제 우리가 경영이나 이럴 때 마케팅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죠. 자, 경쟁력은 이제 수압 분석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못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뭐? 바로 S, W, O, T.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왓이라고 부르죠. 자, S는 스트롱. 자, 스트롱인데 S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점. 그 다음에 W, 위크니스, 약점. O는 opportunity, 기회. T는 threat, 위협.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이 strong,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밑에 보면은 내가 적어놨어. 그래서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 사실 이렇게 보면은 잘 뭔지 몰라. 이게 뭐야?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아주 쉬운 거. 강점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죠.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또 이 약점을 갖다가 이제 극복을 잘 하면은 강점으로 들어오는 위협을 내가 어떻게 피할 건지 방어를 해야 되지. 또 WT 같은 경우는 약점을 보완하고 되게 중요하지.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 결국에 이거는 나의 차별화 전략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그냥 보면 되게 어려워. 마케팅 용어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우리 그 예전에 제 제자 중 한 명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강점, 그 다음에 약점, 또 왼쪽에는 기회, 위협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럼 이 친구의 이제 강점과 기회를 적어보는 거야. 이 친구의 강점은 뭐였냐면 분석을 잘해. 분석도 잘하고 분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좀 약간 아이디어도 좀 풍부한 친구야. 이런 능력이 좋지.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모전 같은 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무조건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생 때 공모전 준비를 해봤거든요. 물론 입상을 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유 공모전 준비하다가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이러는데 왜 그 과정을 무시해? 공모전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팀전으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많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뭐 갈등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에피소드잖아, 그치? 그래서 공모전을 준비해서 실무 능력을 키운다. 내 강점을 살리는 거지. 물론 입상하면 더 좋고. 자, 그러면은 약점과 기회야. 이 친구가 외국어가 약해.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외국어가 바로 영어죠.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영어를 많이 보는데 영어를 너무 이 친구가 못하니까 이제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지. 근데 중요한 거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만. 음. 여러분 이제 영어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진짜 실무에서 쓰는 단어가 굉장히 달라요. 표현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문장을 다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 단어가 너의 그 직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단어는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 우리 오죽하면은 외국에 가서 바디랭귀지 하나로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는 그냥 단어만 알면 가서 바디랭귀지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무 능력만 갖추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회화 능력을 점점 이제 늘려가겠다. 외국어를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강점과 위협이야. 그래서 외국어가 너무 약하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뭐 바이어라든가,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은 회사라든가, 뭐 약간 해외 영업팀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피하는 거야. 뭔가 이제 접촉이 적어야 돼. 내 실력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예 접촉이 없는 분야로 이제 진로를 이제 정하는 거. 제가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내가 이제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 어, 자, 그 다음에 외국어만 약한 게 아니라 또 긴장도 잘해. 엄청 긴장을 잘해. 뭐 진짜 뭐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그럴 때는 이제 면접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긴장감을 낮추는 훈련을 이제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정규 교육과정이다, 정규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개개인별로 이거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아직 면접에 대해서 어떤 게 잘 안 잡혀 있다라는 그런, 있다면 이런 걸 먼저 해보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제가 딱 했는데,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